소방본부 소방활동 골든타임 확보 관련 정책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어 있는 소방활동 골든타임 확보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롭고 잘 알려지지 않은 정책 위주로 작성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골든타임의 의미, 정책 방향, AI 기반 신고 접수 시스템 등 소방활동 골든타임 확보 관련 주요 정책 추진 사항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5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 아니면 24시간 중에 일부분? 하지만 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관들과 소방관들의 도움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5분은 황금 같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태가 났을 때 5분 안에 이루지 못하면 우리 벌써부터 없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겠습니다. 골든타임인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30대 주거와 이주의 부산과 그리고 온실세가 된 국가의 여화까지 모든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순간의 정전기가 주변을 강타라 30대 가라는 높이 심리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기를 풀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재난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골든타임이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시간이기에 저희 소방관들은 최선을 다하여 최대한 빨리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지만 교통 체증 등으로 현장 도착이 늦어지거나 교통 신호가 붉은 신호등인데도 불구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빨리 도착했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소방관으로서 느끼는 안타까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경북소방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민들에게 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소방활동 골든타임 확보 정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신고 접수를 위한 AI 신고 접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막힘없는 현장 이동을 위한 교통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정책의 도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홍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AI 기반 신고 접수 시스템입니다. 관련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My dog was hit by a car. My dog got hit by a car. Took General 6 years. Took General 6 years, my dog got hit by a car.
자연스러운 발생. 여보세요? 119죠? AI 기반 지능형 119 신고 접수 플랫폼은 주변 소음으로 신고자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내용을 분석하여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접수 요원은 신고자 음성뿐만 아니라 텍스트로 변환된 내용을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상황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난 상황을 판단한 AI는 접수 요원에게 필요한 대응 지침을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또한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위치 기호를 분석해 빠진 사고 현장까지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거리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홍시장님으로 문자, 소방차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19 종합상황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고 접수 내용은 상황 진행이 모니터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긴급한 사고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지원합니다. 예, 경북 소방에서는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신고 접수 시스템을 24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딥러닝을 통하여 불명확한 발음과 시골 어르신의 사투리, 그리고 외국어까지 자막으로 표시하여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고 접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보다 빠른 출동 지령으로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재난 현장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소방 차량을 출동시키기 위한 디지털 도로망 확대입니다. 관련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새벽 시간 전날 나주의 한 교차로 시내버스와 환자를 데려가던 119 구급차가 출발합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려는 순간 달려오는 지진차량과 부딪힙니다. 사거리를 통과하던 구조차량이 옆에서 오던 차와 충돌하며 멈춰섭니다. 하드 신고를 받고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횟수는 하루 평균 118차례, 1시간에 5번입니다. 늘 긴박한 출동 상황에서 도착까지 5분이 넘지 않아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소방차 우선 신호 시스템은 소방 차량이 통과 시에 진행 방향으로 신호등을 녹색 신호로 변환시켜 주어 소방 차량이 교차로에서 멈춤없이 현장까지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경북에서 이러한 소방차 우선 신호 시스템을 올해 상반기에 안동과 영천의 382개 교차로에 신규로 설치하였고, 현재 5개 지방자치단체 교차로 총 1025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말까지에는 포항에서는 소방 차량 14대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구미시에서는 모든 교차로에 소방차 우선 신호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북에서는 이러한 신속 출동에 도움이 되는 소방차 우선 신호 시스템을 통행량이 많은 지자체를 우선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 간사 교통 제어 시스템입니다. 소방 차량이 긴급 출동할 때 소방서 내에서 출동과 동시에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 앞 신호등과 연동되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신호 방향을 바꿔주는 교통 신호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도내 26개소에 시행 중이며 2025년도에는 2개소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119 긴급 출동 알림 서비스입니다. 이는 고속도로 상에서 119 긴급 출동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고속도로 전광판, 터널의 비상방송,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고속도로상 재난 사항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소방차 전방 2-3km 내의 운전자에게 사고 사항과 접근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이른바
도로의 모세 기적을 실현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 및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됨으로써 고속도로 재난 대응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재난 현장 도착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골든타임 확보 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화재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화재 대비 사망자는 21%, 부상자는 25%를 차지할 정도로 인명피해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사생활 보호 등으로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세대까지 도착하는데 쉽지 않고 도착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이를 단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인 차단기 자동 출입 시스템입니다. 공동주택의 무인 차단기가 998, 999로 시작되는 긴급 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경비원 도움 없이 신속한 소방 차량 출입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소방차 출동 유도선 설치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동별 유도선을 설치하게 되면 소방 차량이 동별 유도선에 따라 목적 장소까지 아파트 단지를 헤매지 않고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공동현관 자동 출입 시스템입니다. 공동현관에 소방관이 접근할 시에 휴대폰에 설치된 어플을 통해 자동적으로 현관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경비원 도움 없이 내부를 진입하여 신속한 현장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2024년 7월 현재 긴급 자동차 전용 번호판은 도내 모든 소방차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소방차 유도선, 공동현관 자동 출입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행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주 출입구 자동 통과, 유도선을 따라 해당 동수까지 이동, 공동현관문 자동 출입으로 출동해서 현장 접근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다음은 올해부터 소방 헬기를 전국 단위로 통합 운영합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이와 관련된 출동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60대부터 H는 호흡으로 들어간 탑선을 건너다 물에 휘둘려 100m를 헤어나가다가 유인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출동한 도전병들은 차 위에 올라가 차를 붙잡고 있는 H에게 접근해서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근육 때문에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헬기 투입해서 H를 구조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지난 9월 21일 우리 관내 상주에서 순화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존에 관할 지역 출동 체계였다면 포항에 있는 저희 경북 소방 항공대가 출동하게 되므로 시간상 구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충북 소방본부의 협조를 구하여 최단 거리에 있는 충북 소방 헬기가 출동함으로써 무사히 신속하게 구조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현재 소방 헬기는 전국적으로 35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시도 경계 내에서 출동하는 지역 단위 출동 체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약 상주에서 헬기 출동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상주는 저희 경북 관할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충북 헬기가 아닌 경북에 있는 우리 포항에 있는 경북 헬기가 출동하는 체계였습니다.
재단 현장과 가까운 타 시도 헬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이 지역의 시도 헬기가 멀리서 출동하다 보니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할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4월부터 충북 등 4개 시도에서 통합 출동을 1차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고 올해 5월부터 경북을 포함한 12개 시도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소방 헬기 국가 통합 체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게 되면 출동 거리는 평균 141km, 출동 시간은 평균 38분 정도가 단축되며 위급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출동과 구조 그리고 응급 환자의 빠른 이송이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아울러 출동 시간 감소로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줄여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소방 헬기 국가 통합 출동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을 중심으로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헬기가 출동하여 보다 더 빠른 현장 대응과 신속한 소방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골든타임 확보입니다. 도민들의 협조 없이는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경북소방은 도민이 함께하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소방차에 도민들이 직접 탑승하여 실제 소방차 길터주기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이를 동반한 가정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소방서를 방문하게 되면 소방차 탑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의 흥미 유발과 안전의식의 조기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에는 생활 점검 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시군 라디오 방송국과 협의하여 주기적으로 소방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도민의 생활 깊숙이 침투되는 안전의식 강화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네, 경북소방은 그동안 도민들이 보내주신 믿음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밤낮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365일 24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위급한 상황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번호는 119입니다. 누구에게는 한낱 시끄러운 소음에 지나지 않는 사이렌 소리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소방의 사이렌 소리가 희망의 소리이고 생명의 소리일 것입니다. 경북소방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 희망의 손을 내미는 생명의 파수꾼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북소방은 최근에 경기도에서는 하신 것 같은데 그 1차 전지 생산되는 물품을 그 생산을 더 빨리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정 공간에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던 저장벽을 타고 이래가지고 더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거는 평상시에 건물 내부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이 좀 안 돼 있는 걸로 더 큰 사고와 재산상 피해를 더 내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그 불을 끄는 데 있어서 반드시 물로만 끄는 건 아닌데 다른 여러 가지 화학제를 투입해가 끈다든지 이런 데 대한 내용이 이 브리핑 자료에는 일단 빠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전국 다른 소방관서들하고 협조해서 어떤 방법 개발을 한다든지 다른 방안이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걸 질문드릴게요. 1차 전지가 사실 2차 전지보다 좀 더 위험성이 높다고 지금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리튬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게 1차 전지고 2차 전지의 경우는 이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리튬 자체에 대한 위험성은 이온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위험도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경기도에서 하진한 것도 1차 화재에서 발생했고, 그런데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기자분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금 보관할 때 조금 소량으로 이게 안전한 장치를 설치해서 그 안에 보관하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준수하지 않아 가지고 조금 위험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소방 점검을 매일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1년에 한 번에 나갔는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갔는데, 그 나갈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전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각별히 살펴보고 그런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런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